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전 끝나고 수다 따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잘못하면 반성문 써야죠. 써야 잘못하면 써야 돼. 사상 첫 반성문 써야죠. 그렇지. 아, 요거 잘 안 팔리면 쓰고 지금 써야겠다. 지금 빨리 써. 아니, 반성문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려. 아하, 그 생각을 나도 못했네요. 늦으면 반성문. 네. 진심이 담긴 그 손편지로 손편지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메일을 네. 보내지 말고. 네, 김정일 몸장, 하창 몸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빠집니다. 휴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니케이 1% 빠지고 네. 상해 종합 3.5% 오르는데도 우리는 0.6%. 홍콩 많이 빠져. 네, 홍콩 7% 홍콩 빠지고 많이 있어요. 빠진다. 홍콩 많이 빠지죠. 네. 홍콩은 많이 빠지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뭐 올랐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오른 건 빠질 수 있죠. 네. 안 오르는 우리는- 게 빠지는 게 우리는 문제. 빠질 때 빠지잖아요. 오를 때 빠지고. 아, 그래서 2,595, 0.59% 마이너스. 삼성전자는 1.3% 마이너스 6만 원은 지켜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3.6% 많이 빠지고 실적 발표한 LG엔솔은 참 재밌어요. 와, YOY로 40% 적게 나왔는데도 4% 가까이. 생각보다는 오늘 뭐 기사가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LG에서 4% 오릅니다. 벤츠한테 뭐 뭔지 수조 원에 모르겠어. 뭐 수주 받았다 그러고 맞아, 네. 그건 또 좋은 사르고. 소식이더라고요. 그게 더 크지. 알겠습니다. 두 분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하창 본부장님. 네, 뭐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뭐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뭐 오늘 니케이도 빠지고 홍콩 항생도 빠지고 중국은 뭐 시작부터 뭐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돈이 쏠리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야간 선물부터 불안했었던 그 흐름이 이 정도면은 잘 버텨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인간 지표죠. 저의 몸 컨디션이 또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네. 지금 약 하나 꺼내셨잖아요. 네, 원래 이거 잘 안 먹는데 네. 근데 홍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쓰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라서 또 좋은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오늘 좀 빠지는 부분이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서 올라간 거, 그다음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뭐 하루 사이에 안 좋은 게 나온 것도 없고, 뭔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간밤에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15%로 떨궜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나가는 그런 진통 정도로 여전히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좀 답답한 상황이 많아서 맨날 넌 똑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시원할 때 시원해요. 그래서 언제 시원해? 지금 밖에 이미 시원하잖아요. 가을이라. 밖에 잘 봐요. 날씨로 수렴하는 우리가 거. 불과 얼마 오늘 전, 오늘 아주 중요한 절기야.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엄청 더웠어요. 순식간에 시원해졌잖아요.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기다림도 주식 중에 하나다. 3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져. 말끝을 흐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슬슬 갈수록 이제 하창 본부장님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하는 쪽입니다. 11월, 12월 갈수록 괜찮아져야 되는데 무엇을 모멘텀으로 오를까 이런 고민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없어도 오를 땐 또 오르더라. 오를 땐 왠 이유도 모르고 오르더라. 맞아. 그런 생각도 하니까 네. 하염없는 기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분명 추석 때, 여러분도 추석 때 이렇게 덥게 지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차림을 올리니까 원래 문 열어놓고 막 좀 시원한데 이래야 되는데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 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에어컨 덥고 키고 막 반팔 하는 입고 거지. 했는데 그렇지.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안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좀 지나니까 결국 왔죠?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1월, 12월 랠리 언제부터 부러지셨어요? 음. 우리 더울 때부터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좀 더 참고 있냐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으니 아 이제 밥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우리 뜸들여야 되잖아요. 아. 그 구간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터널이 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좋은 우리 환경 우리가 또 투자를 하면 무슨 생각해요? 올라갈 거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제 읍소를 하네 저 형이 읍소. 긍정 마인드. 긍정.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누군가 이렇게 보더하다만 주는 거 힘들 때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좋아. 럭키 번호. 저기 제가 럭키 번호. 제가 있잖아요. 네. 오늘의 한마디가 한 10마디가 있어요. 아, 와. 사실 놀랍진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원래 근데 그랬어. 너무 그랬습니다. 진주 같은 거라서 진주가 다 난 얘기해. 괜찮아. 그것도 위로의 한마디네요. 진주 난 아니 괜찮아. 오늘 나쁜 얘기 아니야. 오케이. 시간 좀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10개 또 다 하시려고. 1분 남았어요. 또 이러지 말고 1분 동안은 못해. 이 시간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가 드리는 거예요. 동점이 빠지면 저는 못 드리고 안 빠지면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잘 끌어. 저한테 앞에서 잘 끌어. 네? 앞에서 잘 끌어. 잘불 끌어. 잘 끌어. 끌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네, 다 같이 들어봅시다. 네. 네. 알보칠님이 삼성전자한테 반성전자라고. 반성? 반성전자. 아 반성. 반성전자. 그 좋은 거죠. 반성하는 게. 네, 그렇네요. 나쁘게 김정현 생각하면 본부장님도 오늘 코멘트. 아침에 했던 거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딱 그렇게 됐네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침에 했을 때 요거 가져왔었어요. 할로, 할로라 이거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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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는 찬스. 얘기지.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24기 중에서 오늘이 할로예요. 그러니까 그 가을인데 네. 그 겨울 가기 전에 잠깐 추울 수 있잖아요. 이슬이 맺히고 차가운 게 그런 느낌이었다. 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디안 서머 랠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 되기 전에 갑자기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 인디안 서머 랠리거든요. 그게 보통 이 미국인데 미국의 북동부에서 원래 인디안 서머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인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인디안 썸머가 있어요. 네. 따뜻한 게 갑자기 겨울 가기 전에. 근데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랠리라는 게 있지 않을까. 뜨거워질 수 있다. 예, 근데 길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런데 이게 변수가 애니멀 스피릿이 너무 날뛰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옆에 나라 중국. 그 애니멀 스피릿.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동물적 감각으로 이 뽀모 현상으로 저기 계속 사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가기 전에 애니멀 스피릿 수그러들고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죠? 그때 우리 인디안 서머 랠리 한번 오고 그렇게 연결된다면 오늘 좀 할로답게 좀 약간 추웠지만 서늘서늘하지만 애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엮어봤습니다. 장마디 지금 시작했나 봐요. 좋았지? 아니 여기 지금 수쿠이님께서도 네. 오늘의 한마디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오늘의 한마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심지어. 오늘의 장을 설명하잖아. 아니 할로가 대한민국인데 10월 말 11월 달에 인디안 서머 랠리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중국이 끊지 마요. 애니멀 스피리트가 계속되면 우리가 좀 불리하다. 거의 맞지. 진주가 치한 건데 이거 한로가 아니고 5분 더 하잖아. 채팅에 뭐라 하잖아. 본부장님 말이 다 맞아요. 맞아. 긍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항상 고민하고 이거 10분 8시간 이상 준비해서. 한 20분 30분 에이 하시면 8시간 정도 고민하시죠. 근데 저는 애니멀 스피릿 네, 이거 애니멀 스피릿.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중국. 쭉 올랐다가 별거 없으니까 쭉 떨어졌잖아요. 3%까지. 아니 중국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안 빠졌는데? 중국이 빠졌어요. 3%까지 홍콩이 빠졌잖아요. 빠졌지. 아이 중국이 5, 6% 올라가다가 실망해서 그렇지, 내려왔어요. 그렇지. 맞아. 그 꼭지에서 좀 내려왔지.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가 그렇게 조금 시그러들면은 우리한테 인디안 서머 랠리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연결시키자. 오늘은 추웠지만. 오늘 좀 추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증시는 휴장하고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거고, 그렇지. 홍콩은 그 동안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 빠뜨리는 개장한 게 거.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빠지는 거고. 그동안 10% 올랐으니까 오늘 좀 빠진 거지. 결국 키 맞추기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벌써 땡땡땡입니까? 오, 그러게. 시간 너무 빠르네요. 오케이. 앨리스 정님께서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정스와님, 쭈아니님, 윤상빈님, 탈감님, 진짜 사나이님도 오셨네요. 오. 탕탕탕. 탕탕탕. 이거 우주로라님 아이디 그 내용 우주로라? 좋다. 힘내자. 힘내자. HIM. 오케이. 힘.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네. 땡땡땡 해주셨고요. 사실은 반도체 빼고 노릴 종목 생각하면 좋은 종목 꽤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방산도 최고가에서 놀고 있지.
그 다음에 뭐 HDD 일렉트릭 뭐 이런 거는 살짝 뭐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희망을 가지고 노려볼 종목. 우리가 일본하고 대만 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언더하지 않지 않았나요? 오늘? 그러니까 중간 이상 가지 않았어요?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이 잘한 거지. 이 정도면. 약간 대만이 0.4%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일본은 좀 빠졌나?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만 안 사면 이기는 장이다. 그래도 5만 아, 원은 그래서 버텨 뭐 퍼스 중에 올렸잖아요.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BBB, BBB. BBB, 음, BBB.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반도체. BBBB야. 비비비비비.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방산 뷰티. 와우. 다 외우기 어렵다. 어우. 머리 좋아. 세계에서 외우기 어렵거든 사실. 그렇죠. 다섯 개가 BBBB. 비비.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실적 나온 애들이 꽤 있어서 걔네도 같이 녹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고요. 오늘 또 중국 증시 개장을 했고 부양책도 뭐 실망했지만 어쨌든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몇 개 나왔어서 네. 그거까지 엮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휴일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더 가면 갈수록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버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2,59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일 대비했을 때는 0.6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7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35%. 그래서 우리가 야간 선물 보신 분들 미국 증시가 거의 1%대로 빠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99였고 최근에 이제 뭐 베이시스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거의 온전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 버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실적,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떨어졌죠. 그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들이 좀 잘 디펜스를 해줬고 단연 뭐 오늘은 2차전지가 힘을 많이 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단에서 좀 튼튼하게 버텨주는 친구들도 생겼고 그 다음에 수급이탈도 이제 나갈 만큼 정말 많이 나갔고 물론 이제 11월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뭐 추가적인 조금의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바스켓으로 던질까 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홍콩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대충 중국도 이제 초반에 반영이 되고 했지만 요 약발이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오늘 네. 오늘 신문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 국경절 때 여행을 많이 떠났는데 네. 소비가 팬데믹 때보다 더 줄었대요. 그러니까 뭐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도 사실 긍정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쓰니 이게 이제 부양책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선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차익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외국인은 다 안 좋습니다. 거래소에서 3,700억, 코스닥에서 904억 원, 선물도 4,633억 원 팔았고요. 오늘도 제가 장중에 확인했을 때는 외국인 매도 순위 1등은 삼성전자 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1890억대 나왔으니까 오늘도 바스켓으로 열심히 던졌다. 아니 작년 11월부터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아직 3조 정도 조금 남지 네, 좀 않았어요? 남았어요. 좀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그쵸. 오늘도 외국인이 2,400억 던졌어요. 네, 미쳤다, 미쳤어. 진짜. 많이 미쳤다. 던졌죠. 근데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2조 4천억 거라서 나왔네. 2조 4천억. 준비되지 않은 거라서 외국인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량으로 8조 원 이상 9조 원 가까이 이렇게 팔았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이 짧은 기간에? 짧은 이전에 기간에. 반도체 짧은 한번 기간에. 진짜 완전 슈퍼 박살났을 때 그때도 비슷하게 수급이 빠지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다운 사이클에서 그랬고요. 이번에는 사실 업 사이클을 외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드물죠. 드문 케이스긴 드문 합니다. 케이스입니다. 음. 없진 않았겠지만 네. 드문 케이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한 4,500억 네. 아니 마지막 좀 줄었네. 3,700억 팔았고 다른 건 못 팔았어요? 잠깐만요. 네. 외국인이 3,700억 팔았고 선물에서 4,600억 팔았고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겠네. 선물. 네, 뭐 시장 팔고 있으니까. 팔고 팔았다. 어느 날 한순간 하창원 본부장님이 안 나온다면 포기 상태로 칩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물어봐도 왜냐면 제가 코로나19 때 지수 막 진짜 맨날 방송에서 나올 때 3% 4%씩 막 빠질 때 있어요. 그때는 제가 2,000원 깨졌을 때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거다. 1,500 갔을 때도 사야 된다. 그때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왜냐면 맨날 그런 얘기 하고 계속 빠지니까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뭐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금 지표가 그때는 힌트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의 데이터들, 지표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진 않겠지만 저는 뭐 그래서 힘을 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긍정 마인드. 긍정 마인드. 꺾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네. 네. 만약에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10월 말 11월부터 반등을 시작한다고 예상한다면 사실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는 건데 대거 들어온다고 할 만큼 돈이 충분할까가 첫 번째 퀘스천. 돈? 두 번째 퀘스천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서 자금을 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섹터에서 자금을 빼서 얘네를 들어 올려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될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른 섹터가 그냥 가만히 있고 삼전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준다면 지수가 과연 며칠 간다는 거야? 그럼 2,800, 2,900을 보고 연말까지 간다?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봐도 이게 뭐 갔으면 좋겠지만 가능할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으면 이렇게 던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일단 요 질문 3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외국인이 이번 상반기 때처럼 요즘 하던 습관대로 또 타이핑 치고 있었네. 상반기 때처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조가 뭐냐면 미국장이 멱살을 잡고 다른 쪽을 끌고 가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얘기인즉슨 저는 엔비디아 신고가 다시 갱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낙수 효과로. 네, 낙수 효과로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2750선 전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만 딱 보면은 삼성전자가 72,000원에서 75,000원, 하이닉스는 한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룸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블랙웨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플러스 알파들이 더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자금이 상반기처럼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저는 그렇게 됐을 땐 지수 2,800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들어오려면 밸류업에서 완전 확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상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반기 때처럼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에서 많이 빼서 들어올 거냐? 저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데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항상 주식은 우리가 이게 안 좋은 얘기로 테마의 끝자락에는 제일 안 오른 쪽으로 항상 한 번 와서 날려주고 끝내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올 때 이걸 연속성 있게 갖고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랠리 나와서 올라오면 또 다 팔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아놓고 또 현금화 만들어 놓고 상황 보고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내년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변화, 특히나 온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엔비디아가 대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기 추정을 하는지 또 기업의 실적들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3번은 이제 지수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거냐에 대해서 좀 일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주느냐. 만약 수급이 너무 안 따라와 준다 그럼 2650선에서 2700선이고 수급이 보통이다 보통 정도 좀 들어왔다
뭐 지금 나간 거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500 전후로 2,750선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800선은 한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하거나 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니리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고요. 하보노님의 투자 의견 저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시나리오와 전략과 그리고 투자 성향 이런 게 또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또 따라가시는 분들은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시나리오를 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는 궁금한 게 있어요. 3전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3전이 훨씬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3.7% 네. 더 얻어맞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팔았나요? 하이닉스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기관도 같이 근데 제가 팔았을걸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반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안 하면 또 그래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주가 측면의 업사이드는 나는 비슷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위치에서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비슷하게 본다. 아침에 시작하고 우리 잠 깨기 전에.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좀 그 삼성 하이닉스가 더 빠졌으니까 오늘 만약에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뭘 살 거냐 그러면은 하이닉스 먼저 살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아침에 또 하나 말씀드린 뭐냐면은 막 바쁠 때 우리가 볼 게 따로 있다고 애플에 대한 뷰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아이폰 16 그리고 지금 가격 내고가요 지금 HBM은 좋고 엔비디아는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닌 쪽에서는 가격 내고가 지금 터프해요 반도체 가격 내고가 그 3분기 지나갔어 4분기 가격 내고가 어저께 보내지는 것처럼 예상보다 높게 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IT 수요가 둔화돼서? 예. 그러니까 HBM 빼고. HBM 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HBM하고 레거시하고 파운더리하고 다 달라요, 시장이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짬뽕 갖고 있는 누구지? 삼성이 다 짬뽕 갖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위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뭐가 있느냐는 건데 삼성이 또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보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건 맞는데 매력이 생긴 거하고 4분기 실적이나 또는 1분기 실적까지 얼마나 구조가 11조, 13조 다 갈지. 하이닉스가 6조 5천억 정도, 6조 7천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3분기가 4분기가 7조 6천억, 내년 1, 4분기 8조 몇 천억 이게 갈지 아니면 둘 다 가다가 수그러들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어렵다. 근데 그게 아마 오늘 삼성전자 숫자 나온 거 가지고만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못 할 겁니다. 왜? 하이닉스의 얘기를 듣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실적이 22일인지 24일인지 여전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거 듣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잘못하면 둘 다 안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섹터 좋고 다른 거 나는 사겠다. 그렇죠. 만약에 인도가 더 빠지면 나는 인도를 더 샀든지 인도가 저번에 내가 줄였잖아요. 왜? 중국 사느냐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네. 예. 근데 그것도 끝없는 건 없으니까. 근데 한국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를 언더를 하기에는 지금 이제 와서 이 주가에서 언더하기에는 실익이 없다는 거가 맞아요. 지금 바닥인 건 다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더 빼긴 부담. 오늘 어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면 하는데 삼성전자 막 적었더라고.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여주는데 하나 내가 100% 동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삼성전자. 이 주가에서 매도하는 건 실익이 없다. 실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니,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진짜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보는 얘기했지만 내년도 한 2월, 3월 2분기 되기 전에 분위기가 바뀌면은 확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연말 연초에 들어가기 전에 올라가는 타다가 아까 인디안 썸머라 그랬잖아. 인디안 썸머는 뭐냐면 겨울 되기 전에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디안 썸머가 길지가 않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난 열어놔요. 왜 그러냐면 HBM은 좋은데 나머지 것들 삼성은 파운더리하고 레거시고 하이닉스조차도 파운더리는 없지만 레거시가 계속 나쁘면은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 분기 7조 이상 나와야 되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아주 쉽게 20만 원 혼자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뉴트럴 파는 건 실익 없다. 근데 사는 거는 생각은 22일, 24일까지 미루겠다. 이렇게 오케이. 되셨죠. 정말 짧게만. 잠정 실적 나왔으면 네. 이 계산을 때린 계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내부에는. 계산 방법?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잠정 그치. 실적을. 네, 부문별로. 그러면 그 세부 항목이 우리는 모르지만 있죠. 내부 관계자는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그걸 당연히 이렇게 겪는 줄. 근데 그것도 그것도 여기 보겠지. 오늘 장 끝나기 전에는 아니면 오후에 하고 내일 아침에는 나를 할 거 아니에요. 질문. 그 숫자도 다를 겁니다. 질문. 그 숫자를 애널리스트들과 요 외국인들이 알 가능성을 높게 점칩니까? 본부장님 어느 정도 알죠. 한 85%는 알죠. 그래요? 이 오차는 이제는 뻔하니까 한 10% 이상 벌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뭐 구조 천이라는 숫자가 딱 박혔는데 그걸 가지고 뿜빠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분배하는 거잖아요. 분배하는 거 정도를 네. 엉뚱하게 하는 내일 사람들은 한글날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지난주 한글날인가? 아니, 이분 내일 내일이 한글날이죠? 한글날이지. 예. 뿜빠이. 뿜빠이가 나와. 죄송합니다. 네네네. 분배하는 분배. 거는 애널리스트 한지 한 1, 2년밖에 안 됐으면은 우리보다 다를 게 없는데 한 3, 4년, 5년 했으면은 한 10년 한 사람들은 뭐 이제 여거 해놓고도 못하면 그 옷 벗어야지. 근데 그 분배는 정확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히 모르지. 대충 하는 대충. 거지. 예. 예. 걘. 그러니까 걘. 예를 들어서 한글날. 구조 천억인데 반도체가 얼마예요?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랑 똑같이 부딪히는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는 얼마예요? 휴대폰 얼마니까 딱딱 하는 그 분바이는 애널리스트 하겠는데 그 숫자가 내일 보여주는 그 수치는 10월 말에 나오는 실제 발표되는 파이널라이즈 수치하고 오차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파운드리가 적자가 1조인지 8천억인지 7천억에 따라서 오케이. 메모리를 빼고 자시고 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돼야지 4, 4분기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숫자만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4분기가 얼마다라고 예측하는 게 조금 오류가 아직은 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이니까 네. 우리 여기서 외래어 이제 쓰면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지 않은 외래어 쓰면 커피 한 잔씩 누적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는 내일 걸로 방송 안 합시다. 할 거야. 네? 내일 방송 안 할 거야. 아니 오늘 내일 한글날이니까. 아까 이쪽 볼 뿜빠이 필요가 없는 게 두 분만 써요. 맞아, 내가 많이 써. 내가 문제야. 두 분 아니야. 중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아까 뿜빠이 쓰지 내가 말라니까 뿜빠이라고. 저 오해하는데 제가 예전에 제 세대가 일본어를 중국어도 많이 배웠을 때 버릇이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본 안 간 지가 15년 돼가지고 일본어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럼 일본어 쓰면 외래어는 아까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니까 어쨌든 뭔가 아 외래어 쓰면 안 되겠다. 오늘의 한마디 100마디니까 영어 쳐내면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어 네, 일본어 안 쓰겠습니다. 일본어 한정 쓰면은 누적해서 커피 한 잔씩. 분배했다가 두 분밖에 안 쓴다니까. 여러분 진짜 칼같이 잡아줘요 우리 4명. 그럴수록 여러분 커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진짜 드리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안 돼. 아니, 그 한 잔. 일본어 아니지. 일본어 아니죠. 한장 갑니다. 일본어 아니니까. 일본어 한정. 오케이. 네, 일본어 영어로 네, 해. 일본어 한죠? 일본 오케이. 일본어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 본부장님 조심하게 되네.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상승 섹터 가야죠. 네, 섹터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커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또 벤츠에 대해서 수주 나온 소식들이 붙어주면서 상당히 좋았고 이제 키워드는 4680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4680 이슈, 이번에 벤츠에서도 4680. 그래서 요게 한동안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BB 플러스 이 조선 방산 저는 변압기까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되는 산업군은 계속 보자. 그래서 쫓아가시기보다는 전 두더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덧 놓고 밟으면 이게 또 꽤 차고 약간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비만 시간에부터 계속적으로 좀 좋았고요. 엔터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에서는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이런 종목도 좋았고 리가캠은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또 했죠. 그리고 게임주들 은근 나쁘지가 않아요. 금융주들도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엔터는 결국 왜 올랐는지 이 얘기가 안 나왔네요. 없어요. 이야 이거 뭐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인데 주가 5% 막 갔었고 막 그랬는데. 내일 나오겠지. 근데 JYP의 그 스트레이키즈? 스키즈. 그잘 스트레이키즈. 모르는데 스트레이키즈. 걔네가 뭐 미국에서 일정이 있었나 보죠? 뭐 일정이 있었죠. 일정이 있었나요? BTS가 했던 거 BTS 제외하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공연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있었네요. JYP는. 근데 그렇다고 엔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나? 오늘 방송 엔터 다 좋았잖아, 그렇죠? 좀 바닥권에서 바닥권, 이제 수급 들어가니까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성킴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 장중에
아까 10시 반, 11시 요때는 2차 전지 LG엔솔 실적과 그리고 공급 벤츠 공급한다 요 소식 나오면서 좋았고 조선 반등 비만 요거 10월 언제 옵니까? 그 위고비 10월 말? 10월 말쯤 와요? 날짜 약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정확하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안 찍힌 것 같은데.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적어주시면. 오케이.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또 올랐고 조선도 오르고. 조선도 오르고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은 KB금융도 뭐 김장훈 본부장님 은행 또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아 죄송하네요 옆에 있으니까 반도체 빼면은 나머지가 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 아.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랐으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왜냐면 하이닉스. 괜찮아요. 왜냐면 어. BBB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 음.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애들이 이 꽤 있다. BB 5개잖아요. 네. 5개 중에 하나가 더 쉴 수도 있지. 하나 5개 다 가고 말라면 이거 벌써 2,700 같지. 수급이 없으니까. 수급이 없으니까. 아니 중국 쪽이 한 두 번 더 빠져봐. 우리 온다. 우리도 올 수 있지.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 JYP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킴 형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오셨습니다. 아, JYP. 오셨네 네. JYP. 오셨구나. 스키즈는 저기 뭐냐 BTS랑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 JP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스키즈 몇 명인데? 나 스키즈 몇 명인지도 몰라. 저도요. 제가 근데 한번 스키즈랑 찾아볼게요. 세븐틴이 제2의 사람이 되게 많네. BTS다라는 나이스. 타이틀을 갖고 있고 요즘에 라이즈라는 그룹이 엄청 핫한 거 아니에요? 라이즈 SM 나이스. 원빈 원빈 알고 역시 알죠. 난다 알잖아. 원빈 하면은 이제 아저씨 원빈과 라이즈 원빈으로 갈리거든요. 그치. 아 모르잖아. 몰라요. 저 아저씨 원빈. 롤러코스터도 그래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얘기하면은 롤러코스터 습관 이건 습관. 나오는지 청하의 롤러코스터가 그치.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 또 세대가 그건 달리지. 다르지.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집착하는 순간 아저씨. 뭐 집착을 해. 가르는 거 집착하는 순간 아저씨. 집착까지는. 저는 청하 롤러코스터입니다. 처음에 롤러코스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엔터 이유 없이 올랐지만 어쨌든 3%에서 5% 정도 올랐다. 상승 섹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특별한 건 부분 없습니다. 있으세요? 예, 저는 없습니다. BBB 플러스 알파. BBB 플러스 알파. 네. 저는 며칠 전부터 10월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저런 여타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상관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런 섹터분들. 네. 저런 애들을 노려보는 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 그건 이유가 있지. 2위구나. 452억. KB금융도 500억. 외국인 사는 거 보면은 KB금융, 하나에어로, 알테오젠, 현대차, 기아, 한조해, 오. 한조해? 아, 한국조선해요? 한국조선해요. 이거 봐봐, 엄청 다양하잖아. 그러네. 조선에, 금융에, 제약바이오에, 자동차에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분위기는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1위 LG엔솔, 2위 펩트론, 오. 한화 인더스트리얼, 현대제철, 오리온. 이거 보면 현대제철까지? 네. 예. 액수는 중국. 적어요. 액수 확실히 적습니다. 그건 적은 거 적고. 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여타 그러니까 다른 그거를 그러니까 뭐 BBB 안에 방산이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근데 개별 산업 특히나 이제 좀 잘 안 움직이는 산업은 사실상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을 잘 알거나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다 결과값이 나왔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그거 보이기 전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뜩이나 거래대금도 그렇게 예전보다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수급 기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 사실상 수급적으로 봤을 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단기간에 계속 사주는 쪽들 혹은 기관이 이제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뭔가 턴을 하는 쪽들 그런 쪽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면서 플러스 알파로 산업적으로 뭔가 턴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가? 요게 좀 맞물려졌을 때 그게 연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BBB에다가 산업적으로 있는 뭐 조선방산 변압기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엔터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좋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았겠지만 뭐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바닥권에서 NC 같은 거 막 이렇게 쏟아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의 생각은 모든 산업을 다 먹는 거는 트레이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이건 뭐 포트를 짜고 매매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커버를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핵심 산업분들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들 좀 묵직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스트레스도 좀 적고 쌓아가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하락 섹터 눈물겨운 하락 섹터 한번 볼까요? 네. 네, 하락 섹터는 슬프네요. 자율주행이랑 뭐 아이폰, 반도체, 석유화학, 변압기 뭐 이런 쪽들 빠졌습니다. 아이폰, 반도체, 석유화학, 변압기. 자율주행 빠진 거면 테슬라 빠지면서 약간 기대감 식으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약해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간밤에 이제 3%대 후반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근데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결국엔 로보택시 이벤트를 봐야죠. 거기에서 만약에 뭐 기대감은 왕창했는데 실상 뭐 없다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충분히 오늘 정도의 흐름은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폰은 좀 흐름이 다르죠. 출하량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의 좀 변화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변압기에서는 이제 HD현대 일렉트릭 투자 경고 맞으면서 차익들이 좀 쏟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저건가요? 그 뭐 떨어진 건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 네.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뭐 좀 보수적인 코멘트들, 프리뷰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상용화 시점 상용화 이런 시점. 것들 얘기 언제죠? 나오는 것 같아요. 2085년인가요? 뭐야. 2805년인가요? 아니 뭐 2017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로보택시. 2080. 언제 사면 2026년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26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 포스터를 봤어요. 위 로봇인가요? 예, 위로 보십니다. 위 로봇.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그림 네. 보셨어요? 제목 포스터의 봤어요. 그림? 못 봤어요. 포스터의 그림이 카메라 센서 같은 그 이렇게 아. 렌즈에다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 태양이. 태양이. 그래서 아마도 뭐 렌즈로 뭐 로봇이 보는 눈으로 무슨 뭐 세상을? 예. 동쪽에서 떠오르는 뭐 해 뭐 이런 얘기로 하는 것 같은데 느낌 좀 세한데. 보시죠. 어쨌든 10일 날 뭐 한 대니까 편견 없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코멘트 해주실 부분?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화장품 엄청 많이 빠졌는데.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네. 이거 미리 이거는 뭐 해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우리가 해온 이슈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졌는데도 크게 반응이 없었던 거는 이게 선제적으로 물량이 들어가서 실적적인 반영이 이미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점으로 됐을 때 좀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가 좀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조가 나오면 또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이런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이런 것들 임박했을 때 사지 말고 네. 기다렸다가 다시 많이 내려오면 그럴 때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미 여러 번 언급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욕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마 그래도 이렇게 빠지겠어 실적이 좋은데 이런 생각은 그냥 홀딩하셨던 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해지는 것 뿐이지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한 시즌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입 데이터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되 어쨌든 그 화장품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유롭진 못했고 뭐 애널들도 그런 얘기들을 일부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 윤상빈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현대로템 일부 수익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대로 얼마나? 그리고 제니리님도 2,000원 보내주시면서 명예껏 힘내요라고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공교롭게도 둘이 같이 오니까 슈퍼챗이 마치 내가 로템 때문에 힘들어서 2,000원 보내준 것 같은 모양새가 전혀요. 떠나간 인연은 다시 보지 않는다. 포인터 있잖아요. 포인터. 난 포인터가 먹고 포인터? 가는 거예요. 아이야. 포인터. 네. 아니야. 포인터 좋잖아요. 네. 오늘 좀 하락한 것 같던데 포인터. 야, 아니 아, 그렇게 아닌데? 길게 가져갈 사람이 그리고 일을 언제 일이야? 비하시면 뭐 안 돼. 아니 쳐다보는 거지. 2.2%. 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와, 어, 포인터 포인터. 차트 진짜 좋다. 예술이다 예술. 그 괜찮아요. 네. 절대 가치주. 그럼요. 다 나도 이제 입에 가스라이팅 됐잖아. 다들 절대 가치주라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포인터가 절대 가치주라고 알고 있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네. 리포트 찾아봐요. 혹시 나온 게 있는가. 포인터.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있으면 나중에. 특이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뭔가의 섹터가 있을까요? 저기 아까 뭐 아이폰도 있었고, 저기 뭐야 자율주행도 있었고, 뭐 있었지? 이것저것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해야겠죠. 산업적으로 뭔가 성장이 꽉 막혔는데 어떠한 이슈 트리거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쪽, 뭐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그렇죠. 뭔가 펀더적으로 확 뒤집어진 게 아닌데 중국발 그런 이벤트로 막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모멘텀이 사그라지면 다시 좀 롤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성장 기조나 이제 실질적으로 넘버가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소거를 몇 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는 LG 생활건강도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오늘 좀 대거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홍국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오늘 아침부터 잘 말씀해 주셔서 다들 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잠정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뭐 거기에 따른 일부 기대감들이 좀 소멸된 것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OL이 이수화학과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소소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눈에 들어왔었던 게 GS건설에 대한 좋은 얘기. 오. 사실 건설주들이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들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위에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 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와 연관이 좀 되어질 수 있고, 건설업이 살아난다는 건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을 사자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도 있겠구니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는지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ESS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심택이 또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9,000원에서 3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LG전자도 오늘 어닝 쇼크 좀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중 10만 원 붕괴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어닝 쇼크는 예상치가 1조였는데 많이 비싸게 나왔어. 7,500원 나왔죠? 많이 나왔어. 그래서 쇼크로 5.5%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숨에 10만 원을 내줬고, 네.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한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 쪽에서는 3분기 실적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삼성전자 구조 나왔고 LG전자 쇼크 나왔고 엔솔은 YOY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는데도 그래도 뭐 좋아라 하고 올랐습니다. 물론 수급 논리가 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네.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실망감으로 나타날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음. 뭐 중요한 건 뭐 다음 주 그 하이닉스 발표될 때 자동차도 있으니까 아직 더 큰 게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 엔솔 했으면은
오케이. 넘버 와이즈로 뭐 밀어붙일 건 당장에는 없겠구나. 그럼 가이던스라든지 4분기에 대한 뭔가 힌트가 더 보여야 되겠구나. 그 정도는 하겠죠. 외부 여건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다 실적이 안 좋잖아. 그럼 군계이랑 딱 그렇지. 얘는 실적. 그럼. 야,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더 매기가 쏠.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누군지를 그걸 알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섹터에서 나와야 되겠지 리포트가. 근데 방사는 뭐 이런 건 괜찮지 않았어요. 방산 괜찮아요. 네, 그런 거고. 조선은 잘 모르겠고. 음, 은행들은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뭐 낮춘 정도로 맞출지 모르겠고. 그런 게 이미 벌써 반영이 되는 게 지금. 근데 사실은 IT는 원래 나빴어요. 음, 삼성전기, LG전자, 아까 뭐 심텍도 뭐 저기 하향 기대하는 게 조정했고. 레거시 안 좋다고 할 때 다 영향 미치는 거야. 다 영향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흡수하는 기간이 조금 남았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죠. 오케이. 한두 주가 될 수도 있고. 보노님도 같은 질문.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생각?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근데 뭐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앞에는 그냥 제가 장난식으로 좀 얘기한 거고, 산업적으로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사실 삼성전자야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이 되긴 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증시에 어쨌든 불안감을 느낄 때 실적주로 관심이 가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눌려도 되돌림이 빨라요. 넘버가 찍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실적적으로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연속성이 좀 느리게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약간 이런 플레이가 좀 상당 부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뉴스로 가보죠. 네, 뭐 뉴스는 시간상 빨리 좀 진행을 해보면 네. 일단은 시간에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페트론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했고요. 대신에 이게 또 유상증자랑 또 권리락이 또 같은 날에 있었던 상황이고 가격적인 괴리도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평가는 좀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가 좀 맞붙었고 일단은 뭐 이제 이런 비만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좀 터지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좀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그거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군도 꽤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벤츠의 수조 원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죠. 대신에 이제 뭐 계약 금액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전자공 시대에서 보면은 뭐 숫자가 찍혀 있긴 해요. 그래요? 네, 전자공 시대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간 자체는 한 10년 정도로 이 정도면 기간이랑 금액 나오면 다 알려준 것 네.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아이폰 투자은행에서 미국 투자은행에서 하향 소식이 나왔고 요건 이제 레거시 부품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이폰 17이 되더라도 AI가 잘 안 될 거다라는 분석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네. 꼭 애플 관련주로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이런 업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 나왔죠. 비관론이 부상을 했는데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오늘 장에서도 좀 유지가 되는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비관론 부상. 네.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안 될 수도 있다. 상용화가. 모델 2도 나올 수 있고 사이버밴 요것도 네. 공개될 수도 있다. 뭐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신조이고. 여러 가지. 뭐 저기 일론 머스크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대요. 채팅창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네. 반성문 뉴스는 없어요? 네. 반성문 지금 그 각 반응은 어때요? 여론이나 아니면 저기 여론?
그 삼성전자 증권사나 증권사. 여론이나 언론사나 뭐 이런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뭐그 잘했다.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나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저는 저에 대한 반성문을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아 형이 반성문을 왜 써? 삼성전자 반성문에 대해서는 반성문? 아 그리고 뭐 돈 입장은? 받고 리딩했습니까? 자기가 시나리오 그치. 써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하는 전략대로 거지. 움직이는 거. 그쵸.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100이면 100다 수익 나면 형이 전업 트레이더하고 워렌 버핏이랑 같이 소주 먹고 있지. 소주 안 먹죠. 그러면 제가 와인 사주죠. 먹지, 진짜. 아, 그냥 주기만 하죠. 요즘 힘들지. 힘들지 한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뭐 당연히 타율이 좋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는 거고 이게 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끝날 그죠. 때까지 가는 끝난 게 과정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오케이. 자 김정은 본부장님 뭐 삼성 반성문에 대한 특별한 얘기 없어. 주변에서도 그래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오늘 그 몇 시간 사이에 누굴 그건 만나? 아니지.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아까 SBS 갔다 오셨어요? 예,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쪽지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렇게 걸렸네.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는 걔네들도 그 친구들도 거기도 정성적으로 얘기할 게 없죠. 네. 오죽했으면 그거 적었을까.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구나. 처음이겠죠. 처음이니까. 구두로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구두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아니 뭐 나오고. 저기 총수가 어디 뭐 저기 법정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송구한 거 이거 다르잖아요. 이런 케이스란 거는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이번에 반성문 딱 보면서 삼성이 확실히 인류에서는 좀 뒤처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요즘 인류는 반성문 안 씁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검은 배경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이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조회수 폭발. 그럼 조회수 폭발이지. 수익까지 연결되는데. 그럼 뉴진스가 매출까지. 봐봐 채널 열어가지고 바로 그냥 뭐 기자회견하고 하잖아. 그게 트렌드야. 트렌드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달아서 해야지. 검은 옷 입고. 근데 저는 호랑이는 늙어도 호랑이, 그렇게 안 하지. 죽어도 호랑이. 그럼. 죽으면 시체지 뭐랑이야. 호랑이 가죽 남기잖아요. 가죽 때문에 죽는 거라잖아. 가죽은 남지. 가죽 남. 근데 호랑이 이렇게 가죽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호랑이처럼 보이잖아요. 쉽게 안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약간 삼성 반성문 보고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보로님 어떤 그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위풍당당한 소들이 이렇게 일로 와 친구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빠졌습니다. 네, 어디에 빠졌냐? 어디 물에 빠져? 빠졌나요? 네,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 네, 맨홀 그래서- 같은데? 맨홀? 그래서 구덩이? 오늘 아이고. 귀엽게. 싱크홀. 싱크홀. 맨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응. 다리가 올라왔어. 다리가 올라와 있어요. 아, 낑겼어 어머. 지금. 낑긴 거지. 부러졌어 허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머리카락도 없어졌어. 헤어포유 머리카락? 빨리 발라줘야 돼요. 헤어포유 좀 발라요. 그렇네.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다 나서 지금 어머나 없어졌어. 어머나. 헤어포유 근육도 다 한 빠졌어요. 방이면 되는데.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프지만 이렇게 발은 이미 올라왔잖아요.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림으로만 봐선 구덩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네. 오. 빠지긴 했는데 깊지 않다. 네, 저는 데이터, 경제 지표 발표, 골드만삭스도 꼬리 내렸어요. 경기 침체 확률 떨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잠깐 휴식을 하고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힘드니까. 네, 근데 좀 편안한 데서 쉬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이 때론 가다 보면 좀 힘든 그럼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니까. 그럼요. 네, 항상 좀 좋을 수는 지켜보자. 없으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901님께서 네. 묻어버리고 비석 하나 세우면 되겠네요. 형님. 그렇게 상상력을 네. 보인다? 네, 잔인한 말을 쟤 귀여운데. 꺼내줘야지. 쟤 귀엽잖아. 그럼요. 네. 싱크홀. 자, 싱크홀에 빠졌어. 싱크홀.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열마디라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워. 아니면 오늘의 한마디를 안 하고 네. 아까 하시고 싶은 거 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야. 아 그래요? 네, 다 똑같아. 어. 삼성전자 뭐 디램 내 나누고 이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거 안 할게요. 그럼 통합으로 네. 퉁칠게요.
오늘의 한마디랑 인사이트랑 네. 같이. 다 오케이. 되니까.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네.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아 이시영 씨 권투 잘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런 분이 썼습니다. 10월이라는 가을에 관련해서 뭐 했더니 시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삼성 반성문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반성문 오늘 안 나오기 전에 제가 아침에 했던 게 이거였어요. 가져왔던 게. 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거지. 근데 반성이 나와서 보니까 일치되는 게 있어. 가져온 거예요. 네. 제가 원래 했었던 게 즉각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오. 뭔가 발전할 때 나쁜 거지. 나쁜 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개선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원인 제거가 네네.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병 같은 경우에 병 걸리면. 근데 오늘 그 반성문 중에서 반복되는 게 이게 있었어요. 단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고 네. 근원적인 경쟁력을 어쩌고저쩌고. 여기 한 2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와닿았어요. 오. 그래서 일단 오케이. 제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단기적인 해결책을 아니고 근원적인 경쟁력을 하겠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네. 좋게 생각하면 이제 인식을 좀 했구나. 음. 표면적으로는. 그 점에서 제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저는 그래서 나온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물론 그 개선되는 실제적인 조짐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죠. 보였을 땐 중간 가겠죠. 네. 그리고 가는데 우리들은 살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응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가하고 별로로. 근데 문제는 are they reachable? 이런 사인이나 이런 해결책이나 이런 레토릭이 와닿을까요?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와 닿아야 돼요. 그 방법론적으로는 아직 더 강구하실 게 있다. 그걸 무슨 뭐 비디오를 찍든 뭐 하든 아니면 IR을 적극적으로 하든 뭐 하든. 네. 그러니까 말은 했어. 레토릭은 했어. 레토릭 와닿았다니까요. 제가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한두 달 내에 안 될 수 있겠지.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사인이 보이고 그게 그 외국인들한테 와닿는다면은 뭐 3조 원 말을 한 거 없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삼촌한테 하는 말 이거죠. 읽어보세요. 당신의 살아있는 손길이 내 온몸에 다 있습니다. 네,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타고르라고 아세요? 인도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탄 사람. 타골감 좋다. 아니? 타골? 뭡니까? 찾아보세요. 인도의 노벨 문학상 타신 첫 번째. 아. 한 100년 전? 100년 전 아니구나. 노벨 100년 전인가? 문학상. 한 7, 80년 그럼 전. 저뭔 소리예요? 당신의 살아있는 손길이 이분의 쓴 그 시에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야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선정성 논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숨결. 죽지 말고 다시 피어나라 이거야. 그 나하고 다시 한번 교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와, 야다. 삼성한테 대한 저의 얘기입니다. 네. 근원적인 대기 한다며 그 외국인들한테 다가가라고 잘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그 살아있는 손길이 와 닿기를. 수급을 말하는 거구나. 다 여기다 are they reachable to foreigners.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에이, 바보. 그러면 삼성전자 아웃퍼폼의 조건. 네. 요거는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한 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 때문에 파는 거는 이미 늦었을 수다. 네. 나는 4분기가 13조 나오면 좋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2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가는 반응할 것 같아요. 12조 정도, 내일 보세요. 이 포캐스트가 만약에 12조 정도 나오는 게 많으면은 그럼 주가는 바로 갑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9조 1천억에서 13조 이상으로 바로 아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3개월 저기 만에? 뭐 얘기가 많은데 요거 잠깐 내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9조 1천 나온 거는 인센티브 준 게 있대요. 반도체. 작년에 적자를 못 뒀잖아. 그게 1조 5천억인지 2조인지 2조 3천인지 몰라. 그걸 거기다가 줬다. 레거시 못 깐 거 해서 숨겨놓은 게 아니고 다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정확히 일회성인지 정확히 몰라.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얼마인지 알 거네요. 그거 백 하면은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이 10조 한 5천억 시작하면은 10조 5천억 시작하면은 혹시 13조 하면 주가는 바로 갑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12조 정도만 확실해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오케이. 물론 이게 더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파운드를 뭐안 판다 그랬으니까 할 말 없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파운드리. 그리 넘어갔고 오늘의 한마디에 잠깐 천천히. 오케이. 예, 와닿아야 되니까.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4분기에 아웃퍼폼할 수 있는 조건. 4분기 실적 성장률이 13조 이상. 그 쉽지 않아. 12단 퀄 테스트 통과 확정. 파운드리 해결. 밑에 거 보지 않아. 요거는 뭐 근데 이게 의외적인 거니까 다 근데 없어요. 셋 다 사실상 근데 조건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쉽지는 어렵지 않네요. 않아요? 조건이? 아니 그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이게 쉬우면 이거 팔고 화낸다, 나갔을까? 아, 그런데 제 말씀은 가능성에 대해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근원적인 거니까 근원적을 잡는데 이게 뭐 한두 점 만에 잡히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아까 음. 말한 것처럼 죽는 소가 아니면은 일어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올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한 거고 수치적으로 와닿으시길래 12조만 나와도 일단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한테 하는 말. You'll figure it out. 방법을 찾아낼 거야. 네, 결국은 알아요, 나도. 완전히 저세상 가지 않는데, 네. but don't take it too slow. 너무 느리게만 요거 하지 않으면 돼. 늦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늦어지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외국인들한테 굽히고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이 10개 안 했어. 5개밖에 안 했어. 아침에 삼성 관련된 이야기도 좀 쉬게 했어요. 막 말실수도 하면서 막 아침 오프닝 벨에서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사랑이 담겼으니까 또 그런 애증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 맞아요. 1등 기업이고 맞아요. 또 어디 나가면 해외 유럽 같은 데 삼성 프레카드 삼성, 걸려있으면 현대 엄청 네, 자부심 두 가지. 느껴요. 우리나라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거 이뤄냈다는 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거기 가서 카카오 못 알아들어. 카카오? 그래요? 못 알아들어. 요즘은 어디서. 알아요. 카카오톡, 아 그래? 네이버 라인. 찌그러져. 그래서 잘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안티가 아니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응원에서는 잘 안 들으니까 쓴소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콸콸콸 윤상빈 형님이 도배 그렇게 하시면은 채팅 금지당하고 밴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윤상빈 형님. 자, 콸콸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오늘은 쌓인 콸콸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왜 웃어? 사연 보여주세요. 뭐야? 오늘은 한화솔루션 들고 왔습니다. 한화솔루션. 네, 평단은 26,000원, 비중은 18%. 올해 실적 부진까지도 반영이 많이 내려갔고 내년 실적 개선, 특히 미국 공장 가동될 것으로 판단해서 발바닥 저점 부근에서 살짝 담갔는데요. 그러다가 물려버렸습니다. 불타기 실패로 인한 손절을 21선 지지 못하면 하려고 했지만 21선 지지하는 동안에 5일선 위를 거치면서 생존을 했고요.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매수 및 불타기 두 번과 손절하지 않은 이 매매 기법 혹은 원칙이 이상하고 의미가 없는 짓인지. 두 번째, 미 대선 후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sek터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오케이. 매매 기법이랑 트럼프 당선 네. 요 영향에 대해서 네, 근데 좀 제가 길게 준비해서 그냥 짧게만 해요. 네, 맨 끝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역시 차티스트. 네. 다른 거 안 봐. 차트는 네, 봐야죠. 차트 봐야죠. 음. 그림이 어떻게 됐나 쭉쭉쭉 쭉. 여기 보여주시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음. 쭉 저점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어. 저점이 점점 더 아래로 낮아져?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누구 하나솔루션. 약하다. 아, 내일 네. 모레 바로 손절 치세요. 조롱이 약하다. 어이 화나. 저렇게 저점을 낮추면 화나더라고요. 하나 솔루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은 하창원 본부장님. 저는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조금 더 길게. 네. 길게요? 네. 모르게 먹고 있어요. 당 충전. 당 충전. 오케이. 이해하세요. 아까 20에서 60 돌파할 때 불타기를 했다고 하는데 20, 60 불타기가 아니거든요. 20, 60 불타기 20, 60을 골든 크로스를 하는 것은
21선의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우상향 돌파할 때가 2060 돌파예요. 네. 그게 정석인데 캔들로 20선과 60선을 동시에 돌파했다고 해서 이거 차트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석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평균선의 돌파로 얘기를 했으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책에도 많이 나오고 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특히나 이렇게 좀 차트가 우하향이 아니라 조금 약간 횡보하다, 그러니까 상향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뚫어주는 상황에서 2060 돌파하면은 2차 랠리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그래서 거죠. 그런 방식은 맞는데 맞는데. 지금 2060 돌파 안 했거든요. 어. 왜냐면 20선과 60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음. 캔들이 돌파한 거는 2060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타점이 있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전에 산 거 아닐까? 저 알죠. 날짜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20일. 아, 그래요. 9월 달에 9월 24일이라고 해서 보니까 뭐 이게 캔들로는 돌파를 했어요. 아, 캔들로 돌파했는데 이평선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는 여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요즘에 좀 올라간 게 뭐 그 현대 로템 이런 걸 볼게요. 로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런 여기에 여기 2060 골든 나오는 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요런 거는 맞아요. 요런 라인. 여기가 이제 요 초록색이랑 주황색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 되는데 네. 노란색이 약간 조금 밑에 있다가 이렇게 뚫었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 되면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벌려지면서 가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이런 거는 그런 타점이 맞아요. 불타기는 요럴 때 하는 거죠. 요런 건 맞는데 이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평선이 돌파한 게 아니라 캔들이 돌파한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면 더 그 위험하죠. 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특정한 한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잡으실 때는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캔들 기준으로 하면은 캔들은 이 패턴 캔들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다가 그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뭐 하락장악형 상승 캔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세 반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보셔야지 캔들로 보는 건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단발성 단일봉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일 진짜 뭐 단타에서 내가 1분봉, 3분봉, 뭐 5분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일봉에서의 캔들 분석을 오케이. 할 때나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직은 맞는데 이상한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디테일이 틀렸다. 이평선이 돌파가 아니라 지금 캔들 돌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신 시나리오가 이게 맞는지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체크를 좋겠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드릴게요. 이게 9월 24일 날 사셨다 그랬어요. 네. 그걸 보시면서 24일 전 리포트가 나오는 걸 전 봤어요. 근데 기사는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해리스 당선 가능성 푹. 그거에 아마 주가가 막 내려가다가 반응을 하면서 따라가신 것 같거든요. 그거 아까 잘못 보셨다는 거 네네네.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 뒷받침되면 LG엔솔이나 우리 저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 보노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네. 우리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고 나오고 나서 계속 그 관련되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바꾸잖아요. 조금 늦게 잡더라도 서포트 되는 그 리포트라든지 그 정황이 단순한 해리스 그거 말고 그런 게 나오면은 더 사든지 이지 물론 그거 아까 기술적으로 제대로 보시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24일 샀어. 근데 25, 26, 27, 3일 가도록 아무 서포트 리포트도 없고 기사도 없어. 지금 10월 초까지 그러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쵸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감각적으로 이거 했다 올라가는 거는 이런 것도 똑같아요. 제가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이건 감각적으로 이제 가도 되겠다. 너무하는 생각 안 하고 인더스트리에 뼈가 먹은 사람 정도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짬에서 나오는 네. 바이브. 근데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서포트 받고 나서 사고도 늦지 않아요. 올라가려면 진짜 제대로 하면 확 올라간다고. 10월 초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좀 급했다. 그 잘못 본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센티로 갈 거면 계속 센티 모멘텀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내용 좋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런 거 강의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좋은데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뭐야? 뭔 얘기지? 아니 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를 또 저도 뭐 제대로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오케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화나 솔루션. 화나 솔루션? 아유 화가 나네요. 아유, 화나. 네. 화나면 이거 뿌려. 쿨링. 그래 맞아. 맞아. 시원해져야 되니까. 근데 저만 뿌려서 화나요. 아무도 안. 아니야. 너도 화나? 나 뿌려. 나한테 뿌려. 나한테. 오늘 근데- 본부장님 좀 숱이 조금. 난 빠지려고 그러지. 응. 아 좀. 여러분도 나이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리고 PD님 우리 네. 그 3프로 머니 그 다시 보기 채널에 네. 요거 링크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제가 혼자 막 올렸거든요. 어. 근데 자꾸 삭제돼. 삭제가 돼요. 삭제된다고? 본 채널 본주가 올려야 아, 될 거야 그래요? 아마. 아마도 그렇구나. 그럴 거예요. 댓글로 링크가 들어가면 삭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많이 많이. 조롱은 사랑해주세요. 약했지만 내용으로 커버했다. 네. 그리고 헤어 포 유. 네. 링크 한번 올려주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네. 4,92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 근데 간보노님이 간보노 이름으로 간보노님. 사주셨어요. 아. 그래서 오. 딱 보자마자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비는 자유님께서도 나 샀어 5개 샀어. 오 5개나. 와, 네, 고맙습니다. 야. 자 그러면 내일 한글날입니다. 네, 네. 쉬고. 아 역시 한글을 쓰려 그러니까 우리 외래어 딱 일본어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썼어요. 안 썼어. 그래. 네. 자 그래서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자 그러면 로보택시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 로보택시 뭐 CPI, PPI 뭐 이런 것들도 또 목요일 날 다뤄야 되니까 오프닝 배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